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이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천수는 사주 교범입니다. 고리타반은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적천수를 엔터하세요. 유튜브 동영상 실전적천수를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에서 구입하세요. 정가 5만원,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병술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병술의 키포인트, 안명합, 그리고 지장간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20개 정도 되니까 시간은 40분 이상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병술일주는 병술이란 것 자체가 안명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간병화와 함께 그 다음에 술 안의 지장간 신금, 다시 말해서 재성인 신금과 병신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음란지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여자에 대해서 집착한다. 남성의 경우는 바로 이제 재성에 집착하니까 병신이 되는데 여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명의 경우에 재성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에게 집착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아들에게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신, 십성을 이야기할 때 요까지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조금 복잡해지고 여자 명식으로만 가면 맞는데 남자가 중간에 등장하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까지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병술 일주 자체가 안명합하고 있어서 일단은 집착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을신충으로 찢고 벗고 싸우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천간에 임수가 있거나 행운에서 임으로 임수가 온다면 술 안의 정화와 정임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수가 하나 오기만 하면 병신 안명합에다가 정임 다시 안명합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음란지상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술일자는 일단 음란지상으로 일단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습과 같습니다. 명식은 같은데 명식의 주인공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의료나 종교나 공직, 센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일간인 병화가 재물을 탐하거나, 물론 여기는 재물 이외에 여자 문제도 생깁니다. 여자 문제로 생겨서 이렇게 갑자기 무슨 홍보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중간에 잠깐 끊어졌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탐이란 것은 여자를 탐하기도 하지만
색을 탐하는 경우,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돈을 탐해서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술일주의 명주가 만약에 센 직업, 피를 보는 직업 이런 데를 종사하신다면, 특히 공직에 종사하신다면 특히 재성에 관해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병술일주는 근본적으로 조토입니다. 술신정무라 신정무, 정화도 안에 들어있고 무토가 들어있습니다. 조토입니다. 이 병술일주는 근본적으로 수가 어떻게 와서 화기를 조절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수가 없으면 이 병술일주는 잘 되지 못합니다. 병술일주는 오미공망으로 화공망에다가 식신의 묘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적당하는 것이 평온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병술일주는 다른 진술충미보다는 약한 그래도 진술충미입니다. 센 진술충미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나 병술도 진술충미라. 거기다가 묘지 속에 있는 사람이니 기도하고 적덕하는 것이 평온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고 스스로 사수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평온하고 평화롭게 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사임당 아시죠? 이율곡의 모친인 신사임당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술일주입니다. 갑자, 을해, 병술, 정유, 갑자, 을해, 병일, 병술, 정해. 천간에 화가 둘, 목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에는 또 수가 둘,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사임당의 사주는 오행상생부절이요 주류무체에다 기정화평부도창이라고 합니다. 책을 계신 분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행이 통관되고 잘 돌아가고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기가 평화롭게 순환해서 부인의 도를 널리 알릴만 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행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 모든 것이 막힘이 없으니 사주의 기가 정숙하고 평화로워서 부인의 도를 칭송합니다. 연간부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시지까지 물 흐르듯 합니다. 잘 돌아가기도 하지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연주에서 연지, 연주에서 월주, 월주에서 일지, 일지에서 시지로 나이 먹어가면서 물 흐르듯 잘 흐릅니다. 천간 지지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는 이 사주를 종간격으로 봅니다. 종간격은 대부분 인성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종왕격인, 다시 말해서 비급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종왕격은 아니지만 비급이 좀 들어있는 것도 종간격으로 봅니다. 종왕격은 비급이 많은 것이고 종간격은 인성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저희 라타로는 실전적춘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책을 지금 이렇게 발매를 하고 있고, 또 동영상을 유튜브에 이렇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너무 어려운 이론을 어렵게 써가지고 초심자들이나 조금 배우다가 만 분들이 더 배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이제 종격 사주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라고 보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주 전체가
오행이 잘 순환되고 상생되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순환되고 상생되지 않은 이상한 사주들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출세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사주를 전부 모아가지고 특별격이나 외격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이 명리학은 통계학입니다. 명리학을 뭐 대단한 뭐 주역 어떠고 뭐 이야기 자꾸 합니다만은 통계학입니다. 그 통계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써놓은 것이 그 사주정설이란 옛날에 그 법관인지 판사하시던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주정설에 거기 통계학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것을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쉽게 하면서 진도를 나가면서 또 간단한 용어는 뭐 종합격이 간단한지 아닌지는 쉽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이론도 또 배워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내지 20분, 뭐 30분을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만은 이 부분도 따라오는 분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책을 사신 분보다 한창 적은 분들이 지금 영상을 지금은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신사임당의 사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병화, 정화, 간목, 을목, 천간이라는 것이 모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튼튼하고 신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주의 기질이 강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갑자, 을회, 병술, 정유, 오행이 골고루 있고 모두 다 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장간에 관해서 들어가면서 또 중간중간 키포인트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술의 경우 일제는 술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은 정제, 정은 급제, 무는 식신입니다. 그래서 비식제 구조입니다. 물론 급제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비급으로 보니까 비식제 구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이런 사주입니다. 먼저 정제 신금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지장간 신은 묘궁대자가 됩니다. 되는 제복 입고 출세하고 국가의 녹을 먹고 또 가운 입고 의사를 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한편으로 환자복을 입은 환자, 죄수복을 입은 죄수, 갇힌 사람, 간수 이런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묘궁이라 대좌라는 것은 움직임이 적고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일을 하거나 한자리에서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한자리에서 내가 자리를 잡고 자격이나 전문 직업을 자격증, 허가증, 면허증을 가지고 크게 움직임이 없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병원의 의사라든지 간수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료인 권력가가 많습니다. 병술은. 또 수용되거나 수감된 사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거나 늙어서 가 있는 사람, 혹은 죄를 지어서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묘궁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묘궁대자가 부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빠뜨렸는데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비식제 구조라 재생관이 되니까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비식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재에서 관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이 갑니다. 비식제가 되고 재가 관을 생하니 재생관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환이 빠르고 잘 돌아가기 때문에 모은 재물, 내 손에 들어왔던 재물도 나가는 것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병신일주가 술 안에 신금을 가지고 있으니, 다시 말해서
죄와 안명업을 하니 땅에 재산을 묻은 사람도 또한 많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돈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잘 나가지만 땅에 묻은 사람은 알부자가 많습니다. 나는 죄와 합을 했으니 급제 때문에 보통 사업은 잘 맞지 않습니다. 급제 정화가 나의 재성인 신금에 탐을 내기 때문입니다. 제복 입은 것, 가운 입은 것, 허가증, 자격증으로 사는 것, 관을 이용해서 관에 납품하고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관과 관련되고 쉽게 말하면 센 직업을 사람과 관련되어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인도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통상을 보았습니다만은 신금, 정제, 묘궁대자, 남명, 여명으로 보면 남명의 경우는 부인과 적막하다. 재성이 고지에 있기 때문에 육친으로서는 별로 좋은 사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물은 창고에 있지만 부인이 묘궁대자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역할을 못하는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있기 때문에 부인과는 해로하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38세 이후에 남명은 결혼한다면 해로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병술은 안명합이기 때문에 병신합수로 음란지상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음란지상이라는 모습을 말씀드렸죠. 바로 병신이기 때문에, 병신이 합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는 물이요, 바람기요, 추색잡기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물은 술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술과 물은 바람기이기도 하고 성욕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묘궁이라 재물과의 헤어짐이 빠르다. 빨리 나갈 수 있으니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래도 다행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가 아플 수 있다. 병신 피술 일주가 공명심이 크니 공명심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명심 좀 자제하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병술이 여명이라면, 여자의 명식이라면 재물과의 헤어짐이 빠르다, 빨리 나간다는 건 같습니다. 내가 시모와 합의되어 있지만 급제인 정화가, 지장간에 들어있는 급제인 정화가 호시탐탐 시모와 나를 이간질하려 합니다. 내가 시모로부터 유산을 받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급제는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시동생, 그 다음에 신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시모로부터 받으려는 것을 견제하고 막는 거니까 시모와 시동생과 신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모는 나와는 합이지만 급제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왜? 같이 신금은 정화와 같이 있기 때문에 급제에게 더 챙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급제인 정화보다도 시모한테서 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심증,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재성입니다만은 결국 시어머니 입장과 같습니다. 내가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급제가 옆에 있어서 내가 돈 가져오는데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친정 동생이나 친정 언니가 그렇게나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에 을목이 있다면, 을목은 인성입니다. 거의 고부활동이 됩니다. 병 옆에
을목이 좌측이나 우측에 있으면 을신충이라 을신충으로 되면 결국은 안명충이 되는데 시어머니가 당할 확률이 10중 8구입니다. 왜? 여명의 명식이 병술이라 그 안에 들어있는 정제인 지장간 신금이 을목을 치니 시어머니를 치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며느리 명식의 주인공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겨서 큰 덕이 되는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당신의 아들인 내 남편을 만나러 올 수가 없습니다. 오면 바로 나에게 찔리거나 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술 안에 들이는 정화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정화는 급제입니다. 앞에서 정화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급제이고 12원성으로 묘궁양좌입니다. 병술이 묘궁이니까 묘궁인데 내가 정화, 지장간에 들어있는 정화가 술을 보면 양좌가 됩니다. 형제 동료가 인묘되어 있습니다. 일찍 죽은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낙태되어 사라진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호살인데다 나도 공망이라 병술은 오미라 자공입니다. 형제 나도 공망 거기다가 형제도 공망입니다. 형제와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인이 서로 도와주려고 요양시켜 주려고 키워주려고 밥 먹여 주려고 나와서는 서로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급제는 욕심이 많습니다. 보통 일가는 재성이 같이 있으면 급제에게 그냥 당하거나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병술 일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신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신합수가 되지만 강력한 수가 또 되기도 하고 후원자 병이 있어서 튼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이 되면 그만큼 힘이 강력해집니다. 일간 병이 재성신과 합을 했지만 그러나 급제가 옆에서 자꾸 회방을 놓거나 돈을 가져가거나 하는 이런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일반 사업은 잘 맞지 않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병술에는 지장간에 급제와 재성이 같이 들어있지만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 것보다는 일간 병화가 지장간 신금과 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정화로부터 공격을 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간 병을 방해하는 급제가 있기는 하지만 병술일조의 공통사항으로 부부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부모 재산 상속 시에는 나는 합이라 급제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러나 정화가 지장간 안에 옆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살짝 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병술일주는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12운성상으로 양이고 천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식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토는 식신이 되고 묘궁묘자입니다. 묘궁묘자란 것은 활동성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고 새로운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뜻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활동력이 적기 때문에 앉아서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게 사부작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무는
무라는 화로 안에는 불시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무는 화로입니다. 흙으로 만든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꺼질 듯 하던 정화가 무 안에서 살아납니다. 무는 정화가 들어 있어서 부부 잠자리가 길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화 개수는 운후 지정의 시간이 깁니다. 일반 장사는 안 됩니다. 남명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남명은 처갓집의 이야기, 후배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명은 자식이 임묘됩니다. 자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중독되거나 자식이 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유산 낙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있다면 귀한 자식입니다. 영민한 자식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병술은 병도 병화 화이고 술은 술 신정무라 역시 수기가 없고 화와 마른 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기가 없어서 난조합니다. 건조하거나 난조합니다. 따뜻한 기운만 있고 더운 기운만 있지 차가운 기운이나 물기가 없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있으면 하늘에서 이슬이나 설이라도 내리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화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술은 화가 왕하니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가 되는데 그때는 용을 부려야 합니다. 용이란 것은 진토를 이야기합니다. 진토에는 을개무가 되어서 개수가 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화가 와서 맹렬할 때에는 화생토해서 토도 역시 더운 흙입니다. 그러나 진토 안의 개수가 비를 내리면 조우까지 균형을 맞춰주고 개수는 겨울의 날씨, 계절적인 너무 더운 여름의 계절을 적당하게 식혀줄 수 있습니다. 조우의 균형까지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진토는 물창고이지만 수고입니다. 이지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토를 더욱 좋아합니다. 진제화왕, 진으로 왕성한 화를 견제를 해라 하는 것이 진제화왕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정무, 정제, 급제, 식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없는 것이 인성과 잠깐만요. 인성과 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관성을 인종해 보겠습니다. 인종은 양간을 인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관성을 인종해 보면 임수가 되겠고 묘궁대종이 됩니다. 음간을 만약 개수를 인종하면 묘궁쇠종이 되는데 여기는 일단 양간만을 인종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상으로는 식신과 재성이 이 병술 자체에 있는데 정제가 있고 식신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재성이 있으니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급제가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제입니다. 급제를 하게 되면 방해를 하거나 회방을 놓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동업은 절대 거물입니다.
돈 때문에 서로 욕심을 내지만 어느 누구도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장사는 안 됩니다. 봉급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자격증, 면허증, 허가증 등으로 자영업을 하든지 자기만의 스킬을 갖춘 기술자가 되든지 하셔야 됩니다. 나도 형제도 모두 다 공망 맞은 상태라 보통의 사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업은 먹고 쓰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것을 대부분의 80% 90%가 먹자, 입자, 마시자 뭐 이런 사업입니다. 자격증, 허가증, 특화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센 직업, 예를 들면 피를 보는 직업, 공무원이 되거나 형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하거나 의사가 되거나 되어서 의사 간호사가 되어서 환자의 피를 볼 수 없는 직업이라면 정육점이라도 하고 횟집에 회칼이라도 드시면 그래도 잘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관성은 묘궁대종이다. 인종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어디인가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형권을 행사하고 제복을 입은 군인, 경찰, 교도관, 판검사 등이 되든지 종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소형자나 간수가 될 수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임수를 인종해서 공통상을 보았습니다. 남명을 보겠습니다. 묘궁되자라 자식을 묻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으면 자식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자식은 차라리 떨어져서 조년이 않게 해서 먼 곳에 가서 유학을 가도록 멀리 일찍 고향 떠나서 일을 하도록 하면 나하고 사이는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크면 제복 입는 센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명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병술이 여명이라면 관성은 첫 번째 남편이요,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관성인묘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지인이 행운으로 오면 바로 관성이 행운으로 오면 남편을 경시하고 자식 놓고 난 다음에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간인 병,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 급제정이 나를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급제정은 내 남편과 안명합하고 있으니 임수가 올 때 이야기입니다. 관성으로 인종 임수를 해오니 안명합하니 나는 혼자 살아야 할 팔자입니다. 내 남편이 외정을 가지고 딴 데 눈을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는 남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관성임을 인종해보니 묘궁되자라 염섭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많이 아프거나 일찍 죽을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국 병술일조는 여명도 만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하면 아픔을 면키 어렵습니다. 나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여명의 입장에서 이제 병술이 여명이라면 결국은 관고를 놓은 것입니다. 관고란 것은 임수가 있을 때 바로 이제 관이 묘궁대종이 되는데 임수를 인정해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임수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원국에 있거나 안 그러면 행운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임수를 인종해 보면 이 병술 여명은 선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 남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자식을 얻은 후에 남편과는 유야무야하게 됩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생사별리하지 않더라도
니는 니 살고 나는 내 사는 모습이 됩니다. 병술일주가 임수를 인종해서 보면, 다시 말해서 임수가 있으면 나는 강하고 가주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행운으로 오거나 아니면 원국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병술일주의 명은 지금 광고를 놓은 여성으로 보시는 확률이 40,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을 인종해 보겠습니다. 간목을 인종하면 묘궁, 묘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인 간목인데 인성인 묘궁, 양종이니 을목을 인수하면 묘궁, 묘종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공통상으로는 내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봉양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모친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업상대처를 한다면 부모님 모두 건재할 수 있습니다. 업상대처란 것은 강하고 센 직업, 피를 보는 직업, 봉사하는 직업, 봉제업 같은 것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보험업도 됩니다. 밖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밥 퍼주는 직업, 술 파는 직업은 아닙니다. 밥 퍼주는 직업, 점심 부페라도 하면 모친이, 부친이 다들 아프지 않고 잘 살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목을 인종해보니 병술은 학문 성취가 늦습니다. 기초적인 학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학문, 예를 들면 연애, 기획, 취미, 음악, 뭐 이런 거,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묘궁양종이라 천살이고 화계입니다. 종교, 신앙, 역학 등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 신앙에 의지하셔야 되고 가르치는 직업을 하시면 업상대체가 되기도 합니다. 기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특출을 할 수 있습니다. 춤, 포커란 건 노름이기도 합니다. 돌리는 딜러를 이야기합니다. 활인업, 전화 상담, 나는 잘난 체 합니다. 나는 조금 배워서 잘난 체 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병술일주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해 보면 역시 간목을 인정해 보면 1번째 묘목이 들어올 때 노랑과의 일탈이 일어납니다. 노랑은 나이 많은 사람과의 인연이 생깁니다. 여명이라서 남명과 남자만 늙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그랬는데 지금은 남명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내보다 많은 사람과 일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술에게 묘목운 행운이 올 때 진도가 발생됩니다. 일지술에서 행운 묘 혹은 원국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지를 보면 진도가 발생됩니다. 술을 연지로 보고 묘가 일지에 있거나 다른데 일지에 있는 경우도 진도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연지에서 일지를 보았지만 지금은 일지에서 월지나 시지를 보는 방식으로 도화를 판단합니다. 도화가 미혼인데 도화가 들어온다면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혼의 경우는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고 스캔들이 나서 불륜의 문제가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 을목이 있는 경우 병술의 일지, 술의 창고가 개고되고 창관에 신금은 투출되고 천간에 있는 을목은 입고되는 흉화가 생깁니다. 물론 달리 해석하는 방분도 계십니다. 천간에 술토가 개고된다는 것은 축술미가 되어서 형이 되거나 진술충이 돼서 충이 되거나 기타 술을 흔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술의 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간이 을에 입고가 되고 신은 투출되고 을은 입고된다는 이 이론에 반대하는 이 이론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천간에 신이 있어서 신이 입고되고 천간에 지장간에 있던 신이 거꾸로 나간다는 개념만으로 따지는 분도 계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을신충에 생기면, 여하튼 병술일주에 을신충이 생기면 어머니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을목이 모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화살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의 묘가 옆에 있으면 인성도화가 됩니다. 다양한 적용이 있는데 연지의 묘가 되고 시지의 자가 되고 일지의 자가 되고 시지나 죄송합니다. 연지의 묘가 있으면 일지 시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를 보고 일지 자에 있으면 월지나 시지로 보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지와 연지, 월지의 자와 묘가 같이 있으면 인성도화가 성립됩니다. 인성이란 것은 병화 일간에 대해서 묘가 인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자묘가 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묘는 또한 형살이기도 합니다. 형살이긴 합니다. 이 병자의 묘가 붙는 것은 재래의 도삽도화 방법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지의 묘, 일지 시지의 자, 일지의 자, 월지 시지의 묘가 있으면 도화라고 합니다. 자도 묘도 모두 자궁의 뜻이 되고 스캔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장간을 보면서 병술의 특징을 말씀드렸고 특히 마지막에는 도화에 관한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주 둘을 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갑자, 병호, 병술, 임진입니다. 여기에 책을 가지신 분은 병술 17번은 1번은 잘못됐습니다. 뭐가 이상하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1번 설명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설명은 책에 있는 것은 무시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의 관성인 수가 둘, 식상인 토가 둘 있습니다. 갑자, 경호, 병술, 임진. 갑자, 경호, 병술, 임진. 여자분의 명식입니다. 천간의 갑경충, 병임충, 지지의 좌우충, 진술충. 이거 하루도 성할 날이 없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빡빡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병술이라 의부 어처증까지 있습니다. 주로 어처증이 적용합니다만은 의부증도 해당이 됩니다. 병술은 남편이 둘이 있어야 하고 첫 번째는 자식 없이 이혼하고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이 계속되니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이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경금, 지장간 안에 신금이 있지만 진술충 할 때 합반합거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가 사업하는 것보다는 월급 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 신앙 명식이고 센 직업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들어있는 이것저것이 다 들어있는 힘든 명식입니다. 종교에 의지하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모든 것을 욕심을 버리셔야 하는 사주입니다. 병자, 경호, 병술, 임진. 여기에 보면 목이 하나, 병이 화가 둘, 토가 둘, 금이 하나, 수가 둘 해서 오행이 부족한 것 같은데 충형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행이 그런 대로 돌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계속 발생되니 종교를 믿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욕심을 버린다면 남보다 먼저 진급하겠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그런 대로 버텨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행이 그래도 다 있기 때문입니다. 병술일주 사주의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다른 분이 소개를 한 사주입니다. 미장원을 하는 분의 사주인데, 미장원 하는 분의 사주가 두 분이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똑같아서 그래서 소개를 다른 학인이 소개한 건데 제가 빌려와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갑인, 병자, 병술, 계사. 갑인, 병자, 병술, 계사.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장원을 하는 분인데 불이 셋, 목이 둘, 토가 하나. 대단히 예를 들면 발산의 영역이 대단히 강합니다. 나무를 장작을 둘이나 떼주고 불이 셋이나 있으니 대단히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키포인트입니다. 목화가 지배하는 양의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음이 있기는 하지만 자수와 계수, 둘이 뿐입니다. 결국에 발산영입인 목화가 5, 중화라고 하는 토까지, 술토까지 합쳐서 토가 있긴 하지만 토도 사실은 물이 없기 때문에 발산의 영역에 포함시켜서 화, 목, 화, 토까지 같이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특별격으로 보아야 되고 대운이 금수로 흐릅니다. 40일대운, 신미대운, 50일대운, 경호대운, 60일대운, 기사대운. 사주판에 대운은 금수로 흐르니 괜찮은데 결국은 사주판 때문에 약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지는 일지에 술토, 시지에 사화, 사술 원진이 숨어 있습니다. 대단히 화가 많아서 화를 빼내야 되는 모습인데 천간에 해가 둘이나 들어있는 모습이라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다루는 직업, 바로 내가 불을 다루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 화기를 빼내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업상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가져다가 불로서 땀을 빼내는 직업입니다. 천간에 병병을 가진 사람들이 미용실을 하는 것은 사주대로 사는 것입니다. 천간에 일간이 병병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돈에 욕심을 부리면 바로 파멸로 가지만 미용실을 하는 것은 그럭저럭 팔자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주가 우리 어느 학인이 소개하는 것에는 두 분이 있었는데 사업이 좋지 않은 분은 다른 쪽으로 자리가 나쁠 수 있으니 한번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하는 검토는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시장 상권이 어느 쪽으로 좋은지 여러분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볼 필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가셔야 되고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상권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중개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직업의 적성, 내가 이게 미용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은 역학을 하는 저희 같은 술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